사람은 스스로 내린 결정에도 흔들립니다. 특히 그 결정이 누군가와의 인연을 끊는 일이었다면 그 끝에는 안도보다 더딘 회의가 먼저 밀려오기 마련이지요. 그때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사실은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밤을 더디게 만들고 이미 끝난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라고요. 그는 외부의 갈등보다 내면의 혼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결정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당신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아주 내밀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용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마음은 닳고 자존은 희미해지지요.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끊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때의 내가 나를 지키려 했는가로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덜어내는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내 통제 밖의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요. 누군가의 무례, 차가운 말, 애매한 태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 밖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관계는 둘이 만드는 것이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의 무관심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끊어낸 순간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용기 안에 진짜 강함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물이 강한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부드러움 속에 단단한 자신이 있었기에 당신은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건 나무지만 뿌리는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그만큼 당신이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때의 결단을 돌아보며 한 가지 물어보세요.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갔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까? 그 물음에 진심으로 고개를 젓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잘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인연의 끝에 늘 종말을 상상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고 기억 속에서 천천히 멀어져 가는 일.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끝맺음은 곧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이라고요.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삶의 반복 속에서도 각 순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끊어낸 관계도 그 순간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완벽해지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언제나 미완의 존재입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후회도 남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존재죠. 그러니 떠나보낸 그 인연에 완벽한 결말을 바라는 건 애초에 무리였을지 모릅니다. 모든 이별은 늘 불완전한 감정을 남기고 가니까요.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며 타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목적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끄는 관계가 당신을 도구로 만들고 있었다면 그걸 끝낸 건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연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허전함이 남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코 공허함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이제 당신이 더 잘 채워야 할 당신만의 시간과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관계를 끝낸 후에도 그 사람의 생일을 떠올리고 그가 했던 말을 문득 되새기는 건 당신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랑한 기억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억이 지금의 당신을 흔들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도록 자주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멈췄는지, 왜 용기를 내어 이별을 선택했는지, 그 진심만큼은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별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드러내게 하지요. 때로는 잘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느라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그 옷을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감촉이 편한 사람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그런 불편한 옷이었다면 끊어낸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과 멀어진 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있었는지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은 늘 조심하고 참으며 스스로를 줄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투지 않기 위해 침묵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 두었으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웃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식의 관계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조금씩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관계를 끊고 나면 처음엔 공허함이 큽니다. 마치 허공에 던져진 기분이죠.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에 다시 나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립니다. 당신이 끊어낸 그 인연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가 했던 말 속에 담긴 무관심, 그가 건넨 웃음 너머의 냉담함, 그가 자주 부재했던 이유를 당신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 강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다. 인연을 끊는 용기도 그 다음을 살아내는 인내도 결국 자신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전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내 감정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이제야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나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그 이별은 상처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머물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끊어낸 그 인연이 결국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면 그 결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오래 후회한다고들 말합니다. 먼저 등을 돌렸으면서도 왜 마음은 자꾸만 돌아서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관계를 끝낸다는 건 하나의 세계를 접는 일입니다. 함께 나눴던 말과 눈빛, 가까웠던 거리와 정들었던 습관, 그 모든 것들을 차례로 정리해 나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과거를 사랑하라고요. 그 말은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를 따지는 대신 그 선택을 한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를요. 모든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어긋날 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은 애써 붙들수록 더 크게 벌어지지요. 그 인연이 끊어진 건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더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 상처받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도 상대가 불편해졌다면 그건 두 사람이 이미 다른 세계에 머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종종 그 세계를 억지로 다시 연결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그때의 자신이 겪은 감정이라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그 인연을 끊었던 순간, 그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당신의 결론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조언도 위로도 그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후회가 올라올 땐 그 감정 자체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왜 아직도 미안한가? 왜 아직도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는가? 왜 아직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가? 그 질문이 끝에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진심을 조금 더 자신에게도 나눠줘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야 우리는 그 관계에서 얼마나 자신을 잃고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던 나의 일상이 사라지고 그 틈에 비로소 진짜 나의 리듬이 들어섭니다. 당신이 끊은 인연이 정말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너무 아껴서, 너무 좋아해서 그 마음이 자주 아팠던 걸지도 모르지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무조건적인 온기나 끊임없는 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일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본질을 이야기하며 이익이나 쾌락이 아닌 선한 삶을 함께 지향하는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관계가 드물지만 가장 소중하다고 했지요. 관계를 끊어낸 당신은 그 인연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늘 설명해야 했고 이해받으려 애써야 했으며 가끔은 내 마음조차 숨겨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관계라기보다 지속되는 감정 노동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참았던 이유는 아마 그 사람이 한때는 따뜻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 분명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추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라면 그 추억이 아무리 빛났더라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진 못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요. 당신이 그 인연을 놓은 것도 어쩌면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억지로 이어가면 언젠가 터져버릴 고요함을 당신은 미리 알아채고 손을 놓은 겁니다. 살다 보면 불안해서 손을 잡는 사람도 있고 진심이 아니어도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함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스쳐가겠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가슴 깊은 곳에 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빈자리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언젠가 더 단단한 인연이 찾아올 자리가 됩니다. 끊어낸 인연이 자꾸 떠오를 때 그 빈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낯선 시간과 침묵, 그 사이사이에 스며드는 고요함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손 내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비록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다시 만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의 끝은 언제나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에 끊어진 인연 앞에서도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감정이 아닌 기회로 보라고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당신이 그 인연을 끊었다면 그건 누군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그 선택 이후 당신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 아무 관계나 이어갑니다. 잠깐의 온기로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 공허함을 그대로 견디고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자에게 외로움은 도를 따르는 이가 반드시 마주하는 고요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혼자지만 결코 허전하지 않은 길이었지요. 관계를 끊고 남은 시간은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줄였던 말들, 누르고 삼켰던 감정들, 이제는 천천히 꺼내어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는 때입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처음엔 낯설고 두렵지만 곧 깊고 단단한 사유로 이어집니다. 이 사유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다시 사랑할 때도, 다시 관계를 시작할 때도 더 건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놓는다는 것을 패배처럼 느낍니다. 포기하거나 지거나 무너지는 것처럼 여깁니다. 특히 관계에서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망가뜨린 사람처럼 자책하기 쉽지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놓는다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해 정리하는 일이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삶의 중심을 무엇을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두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집착과 오만, 쓸데없는 논쟁과 감정 소비를 내려놓는 일이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을 수도 없고요. 당신이 놓은 인연은 마음 한쪽을 아프게 했겠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부정했나요? 얼마나 자주 고개를 숙였고 얼마나 자주 진심을 감추었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나 집착이 우리 내면을 어지럽힌다고 믿었고, 그래서 때로는 차갑게 보이더라도 거리를 두는 것을 자기 존중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놓은 건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반복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셈이죠. 그걸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을 정리한 사람은 결코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비움은 채움의 시작이다. 그 말처럼 지금의 공백은 당신 삶에 새로운 리듬과 여백을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을 놓았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형태를 바꿔 당신 자신에게 향하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 없이도 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찬란하게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세계에 들어서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기뻐하고 설렜던 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랑은 그 찬란함이 끝난 자리에 침묵과 오해만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 사랑이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나의 마음이 틀렸고
내 선택이 잘못됐으며 그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 같다고 자책하지요. 그러나 철학은 그런 감정에 고개를 젓습니다. 사랑의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이란 상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았고 얼마나 기대고 싶었는지를 느꼈으며 얼마나 솔직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게 바로 사랑의 진짜 얼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끝난 뒤에야 그 깊이를 안다고요.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는 그 사랑이 가볍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시간까지 모두 지워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 속엔 당신의 따뜻함과 상처, 그리고 성장이 함께 있었을 테니까요. 모든 관계는 우리를 남기고 떠나지만 그 사람은 사라져도 그때의 내가 남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감정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야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사람을 믿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것도 그 사람을 떠난 것도 다 당신의 진심이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결국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는 이곳을 넘지 말아달라는 내면의 조용한 선언이지요.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 경계를 자주 무너뜨립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참고 넘기고 또 넘겨주며 스스로의 울타리를 허물고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늘 같지요.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저렇게 반응했는지, 왜 이렇게 지치고 허탈한지조차 알 수 없게 되지요.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감정에 휘둘리는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요.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이 수단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던 겁니다.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경계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아프고 어떤 말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어떤 침묵이 나를 외롭게 했는지 그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건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노자는 유약한 듯 보이는 물이 모든 것 위에 머물 수 있는 이유를 그 부드러움에서 찾았습니다. 물처럼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고요히 흐르며 경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했죠. 당신이 그 사람을 놓은 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는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헷갈립니다. 배려와 희생 사이도 흐릿해지지요. 그럴수록 자주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진심인가? 이 행동은 나의 뜻인가? 이 관계는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가? 그 물음 끝에 당신은 조금씩 경계를 갖춘 사람이 됩니다. 단단해지되 굳어지지 않는 사람. 자신을 지키되 타인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건 더 이상 누구를 끊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안에 충분한 평온이 자리하게 되는 일입니다. 경계를 알게 되면 사랑하는 법도 달라집니다.
더는 소진되지 않고 더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붙잡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결국 어떤 사랑을 끝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아끼느라 자신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사람이 실망할까봐, 그 모든 걱정은 결국 스스로를 지우는 방식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함께 살리는 것이라고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철학의 첫 걸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태도였습니다. 당신이 그 인연을 끄는 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는 당신의 감정보다 그 사람의 기분이 더 중요했고, 당신의 말보다 그 사람의 반응을 더 먼저 살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떠나보내고 지금 당신은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물음은 상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자는 고요 속에 진짜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다독이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랑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자신을 더 단단히 껴안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별은 결국 당신을 더 나은 사랑으로 데려다 주었고 더 단단한 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해주세요. 그 인연을 끄는 건 잘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